네, 뉴욕 증시 장 마감 후 들어온 소식이 하나 있군요. 이 유로존 재무장관들과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ECB, 그다음에 국제통화기금 IMF, 이른바 트로이카들이 모여서 긴급 회동을 가졌군요. 전화 회의를 가졌답니다. 키프로스 사태에 대해서 소액 예금주들을 보호할 방침이라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액 예금주가 10만 유로 미만의 예금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데 10만 유로, 우리 돈으로 1억 4천만 원이군요.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일단 1억 4천만 원까지는 예금에 대해서 보호를 좀 해줘야 된다. 이런 공론이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로화가 좀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군요. 뭐 다행인 소식인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장 막판에 이 코스닥 시장이 급작스럽게 밀리면서 적지 않은 분들이 조금 놀라셨을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과연 기술적으로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일목균형표, 일목전략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합니다. 일목투자연구소의 이동웅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닥 시장 5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상승은 가볍게 하더니 조정받을 땐 무겁게 떨어지더군요. 네. 코스닥 시장 현재 위치는 어떻습니까? 예,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우리 시장은 이제 외국인들에 의한 시세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예, 그동안 코스닥은 좀 덜 했었는데요. 근래 코스닥도 외국인 기관의 지속적인 매수로 올라왔었고, 어제 이제 보시면, 양쪽 매도가 떴습니다. 그래서 선물 시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요. 코스닥마저도 외국인, 여기에 더하여, 기관이 다시 들어오면 또 쉽게 그 교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긴 한데, 저희가 기술적으로는 뭔가 하나의 고점이나 저점이 나왔을 때 그 고저점이 어떠한 레벨에 속하는가, 어느 정도 규모인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되짚어 봅니다. 그래서 되짚어 봐서 이것이 좀 큰 변곡점을 지나가고 있다면 조정도 더 길어지고요. 큰 변곡점에서 바닥이 나면 더 올라간다고 보는데, 우선은 코스닥의 지수 조정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의 기회를 엿본다면, 자 보십시오. 지난주에 제가 종합주가 지수가 수목 지나가면서 양봉을 해서 올라서서 돌아나가면 조정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안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종합지수 마찬가지로 이번 주도 오늘이 변화일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일 모레 사이에 교정 작업이 좀 쉽게 들어오면 낙폭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코스닥의 경우 한 530포인트 정도 전후까지 1차적으로 조정받을 가능성이 조금 커 보입니다. 그리고 차트를 한번 보겠는데요. 제가 지난 연말에 저희가 그 와운의 전문가들이 매년 낑년도 정시 전망을 전부 제출해서 이제 책으로 펴내죠. 그래서 그동안은 수년 동안 제가 이제 종합주가 지수 전망을 하다가 올해만 코스닥 전망을 하면서 올해는 코스닥 시장이 5년간의 박스를 돌파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배경에는 뭐 신정부가 구사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된 것이라든지 혹은 그 코스닥 시장 자체의 건전화 또 그리고 뭐 휴대폰, 아이폰과 같은 이러한 신기술의 뭐 등장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사유를 들었었는데 그 부분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조정이 와도 재차 상승할 것인데 단기적으로 흐름이 이렇다라고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차트를 한번 보시죠. 사실 오늘 그 보여드릴 내용들이 많은데요. 우선 간단하게 넘어가고 이 부분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3월 6일경에 제가 왼쪽에서 내려올 때 49일이 걸렸고요. 49일이 와 있고요. 이것이 또 98일짜리 큰 대등 수치도 있었고요. 97일. 주봉도 다 걸렸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여기서 빠졌다가 바로 돌아 올라갑니다. 그런데 종합주가 지수는 3월 6일 여기가 상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49일 다음에 보면 이번 고점까지 지난 주말까지가 56일이 걸렸는데 공교롭게도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작년 7월 25일에서부터 자 여러분 제가 10월 15일 10월 둘째 주는 작년 2월에 경고했었고요. 10월 15일 들어왔을 때 경고 드렸었죠. 여기서부터 장이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이때가 56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보면 49일과 56일이라고 하는 대등 수치라고 합니다. 일목에서는 그 숫자가 와서 고점을 만들고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 자 최근의 조정 습성은 기본이 4일이 빠지거나 38.2% 정도 조정받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를 놓고 봤을 때 3일 만에 돌리지 못하면 한 주말까지 떨어지면서 이 저점까지가 약 한 38.2%가 되는데 여기까지도 조정받을 가능성을 일단 열어는 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뭐 사후적인 확인이 되겠습니다만은 결국 코스닥 시장의 최근 강한 상승은 스토리 있는 전후방 산업 연결이 잘 되는 우량주들이 상승이기도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렇게 연일 샀었고요. 지난 3월 6일
바로 베나일 들어왔던 자리에서 잠시 매도가 왔다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냥 올라가 버렸는데 이런 현상이 또 벌어진다면 제가 한번 설명드리나마나 짧은 조정 끝에 만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들어와 있는 마디가 좀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도 조정을 조금 더 두고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봉 단위로 해서 목표치를 보면 12월 21일에서 올라오는 첫 파동의 두 배치가 555.5입니다. 이번에 556.6으로 1.1포인트 차이로 고점을 찍었고요. 그 다음 일목으로는 26 변화일 다음날, 조금 전에 보셨던 그 56 대등수치 외에 26 변화일 다음날 대음봉으로 전환선을 처음으로 이탈을 종가상 해버렸기 때문에 대개 이런 경우 올라올 때 이 음봉의 중심을 돌파하지 못하면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밑으로 기준선이 528에 있고요. 약 38.2% 정도의 폭이 530포인트대. 그리고 바로 직전 저점이 이 지수대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일단 한번 단기 조정을 보겠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의 주봉으로 봐도 552포인트짜리 목표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신 그 상승 일수는 주봉으로는 정확히 13주, 26 일목 기본수치의 절반이기 때문에 반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조정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시장을 전부 외국인 탓으로 돌려버리면 사실 시황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보고 계시다가 외국인 들어오면 올라가고 팔면 내려가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변수와 함께 기술적으로는 이번에 가격 목표치와 시간을 다 때리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면 되게 기본 조정 일수가 들어온다. 그래서 미니멈 3일에서 5일. 지수는 아래쪽은 한 530까지도 감안을 해 두시고 보시라는 거. 그리고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결국 상승해서 올라가는 흐름 중의 일부 조정이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우량주를 매수를 하시는 전략은 아직도 유효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정리를 하자면은 코스닥은 어제 조금 거칠은 조정이었는데 그 조정의 중간쯤인 550포인트 정도 되는군요. 550포인트를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면은 추가 조정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군요. 자, 그러면 코스피 쪽으로 다시 갑니다. 이제는 뭐 경제방송하면서 지구본 놓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키프로스. 어디 붙어 있는지 저도 어제 찾았군요. 지중해 동부에 붙어 있는 작은 섬나라인데 생긴 모양이 올챙이 같다고 하더군요. 네, 근데 이 키프로스 때문에 뭐 재료가 돌출적으로 나오면은 시장이 움찔거리기 마련인데 코스피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3월 첫째 주 이후에 코스피 지수는 약세라고 하는데요. 이 재료보다는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수급. 그리고 또 수급을 안고 있는 기술적인 내용들. 코스피는 현재 어떻습니까? 예, 가을이 왔을 때 오동잎이 가장 먼저 가을을 알린다 그럽니다. 봄의 전령은 제비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말씀하셨듯이 키프로스, 사이프로스 하나의 촉매제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부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울고 싶자 뺨 때렸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사실 여러분 키프로스 때문에 꼭 빠졌을까요? 그전부터도 약했었거든요. 우리가 글로벌 정세에 올라갈 때 뜬 것도 아니고요. 우리 내부적으로는 문제들이 있죠. 일부에서는 일본과 우리의 롱숏 전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외국인들이. 그런데 아무튼 기술적으로 또 들어가기 시작하면 뭐 차트를 가지고 일수를 또 이야기를 해야 되고 하는데 제 이야기가 한 번씩 말씀드리다 보면 계속 원점을 뱅뱅 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핑계대기 제일 좋은 게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이 부분. 그런데 지금 현재 분석의 궁극은 외인들이 언제 들어올까? 얼마 동안 사줄까? 이것을 분석하는 것이 좋은데, 과거에 저희가 보여드리던 캐리 트레이드 지표 같은 경우도 지금 전혀 맞지를 않기 때문에 그분 가지고도 예측이 좀 힘들고요. 그래서 약간 사후적으로 외국인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움직이는 그런 방법이 있겠고, 그래도 그 속에서 리듬 질서는 있어 왔기 때문에 지수를 한번 보죠. 이 부분은 좀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코스피 일봉 보시겠습니다. 예, 3월 6일이 고점이고요. 제가 3월 첫 주에 일목의 변화 주간이 많이 들어온다. 그 주봉이 9개나 겹치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된다. 제 기본적으로는 이후에 눌렀다가 3월부터 올라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이 자리가 고점으로 와버렸고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경계 내지는 좀 언짢은 좀 부담되는 그런 표현을 써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앞전 월요일이 일목으로는 76 변화일이었고 기준선인 1981을 지지를 했기 때문에 바로 수목의 양봉으로 들어 올려버리면 주봉이 양이 되고요. 그러면 뭐 조정했다가 중심에서부터 살아나가는 그림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바랬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금요일에 엎어버렸습니다. 지지가 실패를 했고요. 1980 이탈하니까 60까지 와버렸는데 60선은 일목의 구름이 있고요. 교차점이 있고요. 1월 3일로부터는 52일 그리고 2월 7일이 변화일이고요. 2월 8일부터 돌아갔는데 여기서 26일자가 와 있습니다. 대개 이런 경우 저점으로 오면 그 뒤에 좀 돌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예측건데 오늘도 좀 약세를 끝나고 내일 시가 대비 양으로
어떤 이유에서건 온다면 지금 여러분 조정이 끝난다는 개념이 아니라 기술적 반등이 좀 가능하고요. 그러면 낙폭 대행주들의 매수가 좀 가능하다. 그런데 오히려 오늘 덜 올려버렸다가 어제 낙폭이 있었고 야간 선물이 떴죠. 그래가지고 내일 다시 떨어지면 일단 도망을 가고 1930선, 20선까지 열어놓는 그런 식으로 후퇴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상식적입니다만 한번 보시죠. 바로 수급입니다. 예, 우리 시장이 왜 빠질까? 키프로스 그 부분도 있겠죠. 북한 문제 그 부분도 있겠죠. 궁극적으로 외국인들이 현선물이 때립니다. 3월 첫 주 이후에 매도로 들어가 있고요. 외국인 선물은 4일을 많이 팔면 매수가 들어오던 습성이 있었는데 차라리 저는 오늘 사주기보다는 오늘 좀 미뤘다가 내일부터 당겨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그 일자별 주가 신호입니다. 3월 5일 이후로 초단기가 매도로 바뀌어버렸고요. 지금 점점 매도로 바뀌고 있는데 이것은 2000포인트 올라가기 전에는 계속 매도 신호 바랍니다. 17일치도 그렇고요. 심지어 26일치도 1950선 아래로 내려가고요. 주 후반으로 가면 80선 아래에서 머무르면 매도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33일도 마찬가지고 전부 매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빨리 1980과 2008포인트 위로 넘어가야 되고요. 월봉 단위로는 2050을 넘겨버려야 월봉까지 매수 전환이 되는데 그것은 아주 요원한 길이고 우선은 1960에서 50이 1차 지지되고요. 그 다음으로 1920. 그 다음에 9일과 9주선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봉도 지금 3주째 매도 신호 중입니다. 그림 보시면 3월 첫 주에 매매 신호가 일봉의 그 변화율이 겹친다고 했는데 거기서부터 매도 신호가 나왔는데요. 네. 다만 여기서는 다음 주부터 1940선을 밑으로 깔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위에 존재를 하면은 주봉은 다시 매수로 바뀌고 일봉이 기술적으로 저가 매수가 가능해집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주봉의 이평선은 60선이 1945에 있고요. 일목의 기준선이 1949에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50선 이렇게 주가 레벨을 한번 정해놓고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딱 부러지게 정리하고, 기준점이라고 하는 코스닥은 550포인트, 그 다음에 코스피는 2008포인트를 빠르게 좀 회복하지 못하면은 조금 더 밀릴 수 있는 것을 열어두고 대응을 하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군요. 코스피는 가까이는 1981포인트 1980. 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코스피 1980, 코스닥 550포인트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일목전략이었습니다. 일목투자연구소의 이동웅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